국회가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의 대치는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적의 예산안이라면서 기한 내 처리를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사업 예산 등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 칼질을 예고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창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창근 국민의힘 하나물 당협위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특히 정청래 민주당 대표, 이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이라고 한 장 대표를 직격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공당의 대표가 했다고 믿을 수 없는 민생을 볼모로 한 협박입니다. 장동혁 대표야말로 국민의힘 당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 시정 연설을 들을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 이 명백한 대선 불복 선언으로 규정을 했고 특히 예산 시정 연설을 들을 마지막 기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산 심사라는 것은 국회의 가장 막중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아울러 지금 장동혁 대표의 발언은 현재 정부의 구성을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의미로 들리고 이것 또한 내란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국민들로 하여금 추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이 점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가 조금은 강경한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며칠 후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 관련된 구속 심사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둘러보자면 지금 내란의 그 여파로 인한 국민의힘의 그 어떤 내막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고 이거에 관련된 단죄가 곧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속에서 국민의힘 당대표가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강경하다고 보는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망언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을 한 거라고 저희는 여겨지고요. 이런 최후의 전술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어쩌면 본인들 정당이 해산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해서 우회적으로 경고한 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의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사실 뭐 장동혁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이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야당은 대여 투쟁을 하잖아요. 대여 투쟁의 일환으로서 야당 대표의 말은 정치 공세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민주당의 예산안이 내년도 예산안이 포퓰리즘 조항이 많이 또 포함된 부분도 있고 대표적인 게 지역 사랑 상품권 28조가 포함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공격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너무 민감한 것 같아요. 하지만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사실 두 대표가 다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고 국정감사 기간 내내 여야가 보여준 모습도 사실 국민들한테는 피로감이잖아요. 그런데 예산 심의를 앞두고도 또다시 이런 피로감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 국민에 대한 도리는 아니죠. 그리고 물론 야당 대표의 말이 좀 과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여당이 좀 더 가진 게 많으니 양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다면 민감하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한 발 물러나줬으면은 오히려 정청래 대표가 과거에 야당에 대해서 했던 막말이 더 상기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이 그렇게 말을 맞받아서 마지막 시정연설을 들을 정당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기억에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양비론을 좀 제기하고 싶어요. 자, 한편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5개 재판 모두를 다 시작할 필요도 없이 공직선거법 사건만 다시 시작해도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발견된다면 대통령 공소를 취하하고 또 재판 자체를 종결시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 공소 취소를 하면 퇴임 뒤에도 재판을 받지 않게 되기 때문에 사법 무력화 시도다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무엇보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은 국정 안정입니다. 잘 기억하다시피 12.4 불법 개헌령 이후에 벌어졌던 국정 공백의 사태가 얼마나 우리 국가를 망국의 장으로 몰고 갔는지 국민들은 엄연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5개월째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이번 에이펙 성과를 다룬 시정연설에서 영혼을 갈아 넣어서 준비할 만큼 열정을 다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공을 들여서 국가의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이끄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외교, 또 경제, 국방, 안보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한번 장동혁 대표가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지점에서 이미 헌법 84조의 가치가 내한과 외환의 죄가 아닌 이상에는 대통령을 어떤 소출을 할 수 없다라고 헌법의 가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저희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되짚어 드린 것이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정쟁에 몰이를 하거나 국가 운영 안정화를 방해하는 요소에 침착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내란의 여죄, 내란에 부역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것과 관련해서 드러나고 있는 실질적인 형벌적 법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에서 나오는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370여 차례의 압수수색이 있었고 100여 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했지만 그 어떤 증거 또 하나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만약에 검찰에 의해서 조작된 기소이거나 사법에 의해서 잘못된 정치적 판단을 두고 진행된 일이라면 이것을 우리가 견제해야 된다,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속해서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야당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다시 헌법을 좀 제대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헌법 84조에서 소출을 받지 않는다 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논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독립된 판단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시켰단 말이죠. 재판이 중지된 거지 이 자체가 기소를 취소해야 된다. 그게 헌법에 명시된 건 없어요.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미 선거법만 하더라도 기소가 돼서 재판이 1심, 2심, 상고심까지 거쳤어요. 그리고 상고심에서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게 중지가 된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와서 기소를 취소해라? 사법권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렇다면은 민주당이 정말 선출된 권력이 모든 권력의 정점에 있다는 그런 발상으로 헌법도 유린하고 입법도 무시하는 거죠. 이게 민주당의 발상인지 저는 되묻고 싶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논쟁은 지금 재판 중지로 끝이 났어요. 그리고 더 이상 국정 안정 주장하고 국정 공백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집권한 지가 5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서 국정 안정에 말한 대로 열심히 하시면 되고 중지된 재판을 왜 자꾸 민주당이 그것을 입법권이 모든 권력의 위에 있다는 생각으로 취소를 주장하죠? 저는 헌법을 다시 공부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첨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라는 무리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헌법의 가치에 어긋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 그러면 이런 소위 난동 수준의 행위를 하는 거에 있어서 이것을 제대로 바로 잡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조희대 재판부에 의해서 발생되었던 파기환송심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 국감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에 있는 전현희 최고수석이 밝혀낸 얘기인데요. 이미 로그인 기록 이런 얘기는 또 한 번 꺼내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미
이 형사 재판과 관련해서는 전자문서로 심사를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위법한 사항임을 오히려 도리어 인정하는 행태로 본인들은 로그인을 통해서 전자문서로 확인했다라는 식의 비루한 변명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저희가 현재 이 사법부의 판단을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국민들로부터 사법의 정의가 무언지 공정이 무언지 정말 사법부가 삼권 분립이라는 것을 독립을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이게 자신들의 책임을 무한대로 방기하는 또 불법까지 저지를 수 있다라는 그런 허용은 아니다라고 국민들이 얘기하고 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야의 이 공방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이어졌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증인으로 부를지 여부를 두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을 했습니다. 사실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이 증인 채택이 불발되기도 했었는데 질의 과정에서 계속해서 고성이 오가면서 정리가 좀 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 개인적으로 국정감사 기간 내내 여야가 이렇게 고성을 지르고 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한번 짚어야 될 것은 국가인권위와 김현지 부속실 실장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되묻고 싶고 아울러 11월 6일 날 김현지 부속실장을 비롯해서 대통령실에서도 증인 채택이 되면 나가겠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걷어찬 것은 국민의힘이었다. 그러면 왜 국민의힘은 이것을 걷어찼느냐? 이 김현지 부속실장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업무가 오후에 있기 때문에 오전에 나와서 오후 1시까지 질의응답을 받겠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걷어차면서 이걸 정쟁의 요소로 삼은 것은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국민의힘의 전략이 정쟁을 만들고자 하는 전략적인 행위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고요. 이번 국감이 어떤 국감입니까? 지난 3년간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자행되었던 각종 국정농단과 국가의 비정상적인 그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이재명 정부 이번 국감에 해당되는 기간은 겨우 3개월입니다. 그 기간에 일어났던 일보다는 이 내란 사태 이후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혐의들 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김건희 씨의 국가 문화재에 무단 침입해서 여왕놀이를 한 이런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행위들이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밝혀지고 이것을 드러내야 되는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언론에 자꾸 김현지란 이름을 회자시켜서 본말을 전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태도적인 면에서 고성을 지르는 이 여야 간의 모습도 좋지는 않지만 정말 국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마땅한 태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야당 입장에서는 김현지 실장이 성역이냐라는 것이고 여당 입장에서는 스토커처럼 집착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지 실장의 문제도 국민의힘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먼저 만들었고 대통령실에서 인사를 하면서 증인 출석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저는 말씀 중에 참 민주당이 오만하다, 참 꼼수를 부린다 이런 말을 드릴 수밖에 없는 얘기가 여전히 국정감사에 대한 해석을 너무나 자해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국정감사라는 것은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겹치는 오버랩 되는 기간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5개월도 포함이 돼요. 네. 그렇다면 당초에 김현지 실장의 국정감사 내용은 총무비서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국정감사였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출석하는 게 맞죠. 하지만 그 출석 논쟁을 민주당이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왜 인사를 해서 굳이 출석을 안 시키겠다는 오해를 만들었죠. 그리고 오전만 출석하겠다? 우리가 국회에 다 알지만 오전 10시에 시작을 해요. 10시에 시작해서 의사진행 발언하고 기관 정인 선사하고 그리고 기관에 대한 설명, 업무 보고를 하고 하면은 오전이 다 지나가요. 그게 꼼수죠. 무슨 국정감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당히 김현지 실장이 총무비서관으로서 인사 그리고 대통령실 운영, 예산에 대한 책임을 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명백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더 이상 오만, 꼼수 이런 걸 부릴 게 아니라 그리고 언제까지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 야당을 끌고 들어가고 그렇게 핑계를 대겠습니까? 그건 무책임한 거죠. 그래서 이미 김현지 실장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고 그렇다면 저희는 그 안 나오는 데 대해서 분명히 어떤 기관의 국정감사도 운영위의 감사기관이에요. 그렇다면 문제 제기는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조차 하지 마라? 그럼 국회의원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현지 실장의 문제는 국민의힘이 만든 게 아니라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먼저 만들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네, 여야가 충돌하는 지점 한 가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핵 추진 잠수함 명칭을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하기로 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장소로 우리나라가 아니라 필리 조선소를 언급한 것을 두고서 여야가 갑론을박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 일단은 뭐 미국 국내 상황을 고려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해서 성과 위주의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방식으로 국내에서 지지를 받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왔고요. 그렇게 해서 또 당선이 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이제 한미 통상 협정과 관련해서도 본인의 성과를 더 내세우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고요. 이것은 앞으로 이제 저희가 내밀하게 조율해 나가야 될 현실적인 문제가 일단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요소로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선박 자체를 건조를 해야 되고 원자력을 쓸 수 있는 회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핵 추진 물질을 저희가 이게 농축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지금 현재 미국이 갖고 있는 조선 기술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고 미국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해서 마스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조선업의 기술력을 인수받겠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이제 논의 과정에서 점점 구체화되고 현실화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지점에서 아쉬운 것은 항상 우리 보수 쪽에서 해왔던 것이 진보가 집권하게 되면 국가 안보라든지 국방과 관련돼서 그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저희의 수건 사업이었고 보수의 수건 사업이었던 핵 추진 잠수함, 지금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 일을 저희가 드디어 실현시켰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함께 박수를 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국가의 국방과 안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데 머리를 맞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자주 국방의 성과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규백 국방장관도 국내에서 건조하는 게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잘한 협상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핵심 포인트도 그거죠. 국내에서 건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규백 장관이 그것을 인정을 하고 국내에서 건조하는 게 합당하다고 했는 부분은 환영할 만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의원들도 안규백 장관처럼 그렇게 미진한 부분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필요로 했던 핵 추진 잠수함, 국방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면 함께 협의를 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도 모든 것을 다 잘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안규백 장관처럼 앞으로 후속 과제잖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은 계속 필리 조선소를 주장하잖아요. 그렇다면 인정할 건 인정하고 국내 건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러한 자세를 보여주는 게 맞죠.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다시 한번 협조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무조건 잘했다고 하면은 그건 아닌 거죠. 예, 알겠습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다뤄보겠고요. 자, 일단 뭐 한미 양국이 벌써 이제 지난주였습니다.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고 이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를 공개를 할 텐데 막판 조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번 달에 처리하겠다라고 민주당이 밝혔습니다만 이 대통령실은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 빨리 처리하고 싶다라는 내용인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이 검증과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뭐 이 사안도 헌법 61조 1항을 보자면 조약과 다르다. 현재 이제 한미의 그 관세 협정 같은 경우는 약속과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행할지 우리가 문서화하는 작업이 지금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팩트 시트 같은 경우에는 그 핵심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담아서 명시해 두자. 그것을 통해서 합의문을 이끌어내는 그런 이제 과정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뭐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해서 제대로 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딴지를 걸고 있지만 미국 국내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정부도 분명히 밝힌 바와 같이 큰 틀에서의 변동은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재확인 드리겠고요. 지금 그 대미 투자법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걸었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고한 그 어떤 확약을 하는 과정을 미국은 원한다. 그것이 특별법을 통해서 미국에 투자하는 자금에 대한 어떤 근거를 마련해줘야 된다. 이건 국내법에도 당연히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국민의힘 측에서 끊임없이 정부를 공격했던 자동차 관세율이 일본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은 25%에 확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셨는데 이 특별법이 제출되는 달을 기준으로 15%로 하겠다라고 고정하겠다라고 트럼프 정부가 저희가 약속했고 그 근거로 이 특별법이 필요하다라고 정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딴지를 잡고 있고 지금 이 정부의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원만하게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오는 것이 더 문제가 아닌가. 왜 이렇게 본인들이 했던 얘기들조차 계속 반대, 거꾸로 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비협조적인 모습에 대한 비판을 하셨고 사실 대통령실 정부 여당 같은 경우에는 빨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저희가 처리를 안 하기 위해서 저희가 뒷다리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헌법을 정확히 보셔야 되는데요. 네. 헌법 60조 1항에는 입법 사항이 수반되는 조약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대미투자특별법이라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미투자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이에요. 우리나라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인데 국회 발의돼야 되겠죠. 입법 수반하는 거 아닌가요? 입법 수반하면 국회 비준을 받아야죠. 그리고 민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뭐가 두려워서 국회에 그것을 제출을 못하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헌법을 지켜서 절차대로 하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잘한 건 잘한 거고 미진한 건 미진한 거고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헌법을 다시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자동차 관세 기업들이 환영하고 대부분 다 박수를 보내고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준에 있어서 그 세심한 사항들이 200억 달러에 대한 투자 10년간이에요. 네. 그리고 10년간의 이익 배분에 대해서 말로는 5대5 하지만 이익이 현저하게 저희가 안 나올 때 다시 협상한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국가 재정에 굉장히 위협을 주는 요소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더욱 함께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심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어요. 아무리 조인트 팩트 시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국회에서 만약에 들여다보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못 들여다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팔라지는 여야의 대치, 그 중심에 있는 사안들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창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